뭐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확인을 시켜드린 것 같고요. 이제 정말로 이 차량을 타시는 분과 함께 정말 솔직 담백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3년째 운행을 하고 계시는 차주를 모시고 나서 정확하게 이 차주가 보는 시점으로 차량 리뷰를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실제 차주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이 차를 3년째 지금 차량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장점이나 일단은 그냥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우선은 특장점은 좀 디자인이 확연하게 마음에 들어서 일단은 차를 샀고, 약간 다른 차량들은 약간 모델 체인지나 뭐 페이스리프트 이런 게 좀 잦은 편인데, 마세라티 하면 딱 고유의 딱 이런 외관? 그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3년을 타도 약간 질림이나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차량을 도로에서 자주 보지 않아서 약간 내 차만의 희소성? 그런 걸 탈 때마다 느껴서 그게 되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엔 딱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차가 잘 안 팔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를 잘 못해. 왜냐면 많이 팔리고 인기가 많아야지. 이거 아닌가요? 내 차 깔 거면 리뷰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팔리고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풀체인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아, 그건 아닐 거야. 저는 절대 이 차를 깔아 나온 게 아니라 이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하러 나온 건데, 제가 지금 한 바퀴 싹 돌아보니까 좀 그래요. 지금 제 의도랑 다른 리뷰가 아니, 진행되고 저는- 있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혼자 느낀 거. 그리고 일단 또 이 차를 산 거는 배기음 배기음. 때문에 샀거든요. 근데 배기음은 뭐 일단 다른 승용차보다는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저 같은 사람이 막 되게 큰 소음을 느끼지 않으면서 배기음을 즐기기에 딱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디자인. 좋아하는 그 디자인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차는 탈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저는 3년 동안 탈 때마다 기분 좋음을 느끼면서 이제 드라이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그거면 최고의 장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이 차량에 대한 장점, 디자인과 배기음,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더 많은 장점을 여쭤보기 위해서는 주행을 하면서 주행 테스트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좋은가, 아니면 정말 배기음이 그렇게 제가 좋은 거를 표현했을 때 그 얘기만 나올 만큼 그렇게 좋은가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정말 디자인, 계속 디자인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콕 집어서 한 2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디자인 뭐니 앞에 이 그릴, 일반 크롬 그릴보다 제게 블루 크롬이어가지고 훨씬 좀 더 이뻐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이 마세라티 르반테 좀 별론데 라고 하셨다가도 제 차 보면 막 약간 그런 동생들 되게 많아요. 언니 다른 르반테 보면 별론데 언니 차 되게 이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럴 때마다 또 역시 차를 잘 샀구나. 차부심. 네, 차부심. 그리고 일단 여기 펜더에 저 마세라티 마크 최고 아닌가요? 저 엠블럼을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만한 건 없네요. 맞습니다. 이 차량에서 가장 좋은 점은 지금까지 확실하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릴, 마크, 배기음. 주행하러 가시죠. 저희가 이제 시승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차주분이 뭔가 장점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청자들의 좀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내 차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막 포장하는 거 별로,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를 깔아 온 건 아닌데, 근데 이 르반테
마세라티 중에 가장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이 기어봉. 근데 기어봉은 확실히 이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지금 뭐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는 3년을 타봤기 때문에 이제는 손에 익숙해졌죠. 감이 딱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엔 사고 진짜 많이 날 뻔했어요. 왜냐면은 나 분명히 핀데 어느 순간 알루가 있고 나 후진해야 되는데 막 이게 그리고 드라이브 놔야 되는데 이게 수동으로 막 돼버리고 막 이래서 특히 막 이렇게 갑자기 주차해야 되는데 상대방 차가 막 올 때 마음이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고 이게 민감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 체인지 이게 레버의 느낌이 걸리는 느낌이 없는 게 네. 제일 단점이야. 체인지 레버의 그 간극이 엄청 좁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만약에 파킹이 는다고 하면 나 지금 맞아. 파킹이 는다고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도 그래서 약간 내가 이걸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드라이브에다가 해야 돼.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년을 탔음에도 가끔씩은 그죠? 예.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은 아예 피를 요즘 차처럼 피 단을 한 개 만들어서 그냥 버튼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만 해놔. 나 지금 드라이브 넣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였어. 근데 이거는 또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 다른 차는 뭐 굳이 익숙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하긴 하니까. 너무 심해. 나는 이게 내가 자동차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근데 이럴 때마다 나 주차하다가 엄청 사고 날 뻔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근데 이게 이거는 마세라티에서 좀 고질병이에요. 이거는 진짜 고쳐야 이거는 되는 거야.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새 나오는 거는 많이 개선됐대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심해.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이 키가 왜 여기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약간 그 슈퍼카들 다 이스테리 왼쪽에 있어서 그것도 왼쪽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그 르망 24시라는 레이싱이 있어요. 이 레이싱이 24시간 동안 최단시간 안에 하여튼 주행을 해야 되는 그 레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레이싱 회사들이 뭐 마세라티, 뭐 포르쉐, 뭐 하여튼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주행을 할 때 가장 빨리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레이싱이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차를 못 버리는 처음에는 거예요. 그 왼쪽이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 그거 타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우리나라 차 운전할 때 그쵸. 여기서 막 찾는 거. 맞아, 맞아. 맞다. 제 차도 포르쉐니까 제 차도 여기 있잖아요. 네. 다 이게 포르쉐, 마세라티 또 뭐 있었지? 벤틀리도 이쪽에 있대요.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노멀 모드인가요?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구나. 스포츠 모드. 혹시 저는- 이거 뭔지 아세요? 아이스 모드? 그게 연비 주행? 아니 우리나라 이거 누르면 그런 거 여기서 아니야? 아이스크림 나와요. 하나 꺼내 먹어야겠네. 이 뭔 개소리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빙판길이나 뭐 이럴 때 저도 사용하시는 처음에 건지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아이스라고 처음에 몰라서 하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정확한 명칭으로는 Increased Control Efficiency 버튼이라고 하는데 효율 주행. 그러니까 이 차체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제어하면서 연비까지 제어를 하면서 주행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뭐 사실 거의 그거는 쓰질 않아서. 근데 이거를 쓰면 연비도 좋아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제가 보기엔 이걸 누르면 연비, 효율이나 이런 거 부분은 다 신경을 써주고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도 제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차는 계속 얘기했다시피 스포츠 모드가 생명인 줄 알아. 아니 내가 이거 리뷰를 한다고 해서 깔려고 나온 게 아닌데 막상 타다 보니까. 장점을 꼽으려니까 장점은 사실 말할 게 딱히 없는 게 사실이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스티어링 휠도 다 레드 앤 블랙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선 왜 핸들만 다 블랙이야? 나는 근데 이래서 이쁜데 핸들까지 레드면 지금 조잡스럽죠. 카본 정도는 조금 들어가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요? 나 그냥 딱 저 약간 저 계기판도 약간 아날로그잖아요. 네. 가늘로 있는.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 사실 좀 클래식한 그런 게 디지털 계기판 전 너무 싫거든요. S도 완전 옛날에 S클래스 보면 그냥 처음 나왔을 때 아, 그걸 맞아요, 탔는데 맞아요. 이걸 왜 계기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제네시스 G70에 들어가 있는 3D 계기판은 진짜 이쁘다 생각해요. 그거 못 보셨죠 아직? 네. 진짜 그거는 디지털 중에 끝판왕. 진짜 3D예요. 이게 일단 내가 볼 나는 때마다도 시야 싫어. 조정하면서 난 일단 계기판은 바늘이 생명인 것 그게 같아요. 진짜 그거 최고라니까요 진짜. 아직까지는 예쁜 건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지금 깜빡이를 처음 켰는데 이거 왜 이렇게 멀어? 그게 근데 저도 지금 리뷰를 한다고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그게 멀다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근데 사실 저는 어쨌든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뭐 멀어서 불편하다고 솔직히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리뷰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되게 많이 까더라고요. 멀다고. 이거 좀 심한데? 이 깜빡이 키다가 나도 모르게 패들 시프트로 다운 시프트 들어가 있어.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꾸 까려는 분들이 아니 난 진짜 작다고 지금 까니까 느낌이 그렇지. 그렇다니까요. 내가 3년 동안을 탔는데 네. 솔직히 그걸로 막 그렇게 불편한 거 진짜 모르겠어. 나는 아마 이제 리뷰하시는 분들이 컨텐츠는 만들어야 되겠고 시간은 해야 되겠고 깔 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가 좀 큰 지금- 거는 인정. 지금 근데 몇만 유튜버를 욕하는 건지 알아요? 이거? 뭐 모르겠어요. 그거 저는 잘못 어쨌든 이건 조심해야 저는 돼요. 제가 실생활로 타는 차주로서 막 그렇게 불편한 난 거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지금 깜빡이를 지금 처음 켰는데 이렇게 그냥 아니 내렸는데 제 손이 안 보였어. 나 큰 손이 이만한데요? 아니에요. 제 손도 안 불편한데 뭐 그 손이 불편해. 그러면은 이게 깜빡이를 할 때 사람의 그 부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손을 여기다 얹어 놓고 하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손을 떼가지고 깜빡이를 넣는 사람. 내가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게 불편하다면 못 느낀다는 거지. 그럼 2차 타도 돼요. 그런가 봐. 안 느끼면 타도 되는 거야. 난 내가 정말- 어차피 느껴도 타겠지만 안 느끼면은 뭐 이거는 그럼 빼는 걸로. 빼는 걸로. 이거는 그 지금까지 찍은 사람들은 운전 습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걸로. 지금 나 같은 경우에 나랑 똑같은 거지. 나도 지금 난 이렇게 잡고 하는데 아니 뭐 저는 사실 핸들을 두 손으로 거의 안 잡고 한 손으로 잡다가 이쪽 오른손으로만 하다가 뭐 깜빡이 든다 그러면 넣고 다시 내려놓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진짜 그걸로 이거에 대한 불편함은 하나도 모르고 난 좀 불편해요. 아, 이거 좀 잘못됐어 이거. 불편하구나. 이거 혼나야 돼 이거.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선풍구도 그렇고. 그 300C 혹시 본 적 있어요? 300C랑 나 너무 싫어 그거. 제발 크라이슬러라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이게 하는 말 자꾸 있죠. 300C 뭐 그거랑 그렇다는데 정말 너무 싫어. 근데 이 외형이 어느 정도 이 왁구 자체가 300C랑 너무 닮았어요. 300C도 에어컨 송풍구 이렇게 길고 밑에 그냥 심플하게 돼 있고 끝이거든요. 나는 이거 또한 똑같아. 이 차를 너무 좋아요. 300C를 다 버리고 이 송풍구 참 여기 페라리랑 비슷하구나. 나는 이 맞네. 페라리가 정말 송풍구가 비슷해서 역시 페라리 핏줄이야 이러면서 탔었는데 페라리 사람들이 핏줄은 가끔씩 아니에요. 얘 페라리 핏줄이 아니라 엔진만 페라리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하는 건데 페라리 핏줄이 아니었나요? 여태 페라리 핏줄인 줄 알았어. 솔직히 핏줄은 근데 어쨌든 같은 그룹 아니에요? 페라리. 그룹은 그럼 그렇다고 같은 하지만 핏줄인 걸로. 형제 얘 같은 핏줄은 지프 아니야 그거. 그거 몰라요? 나 진짜. 아니 어떻게 이 마세라티 르반테를 타면서 그래. 얘를 베이스로 만든 차가 어떤 건지 모르죠. 그 베이스는 저도 알아요. 뭐 지프의 지프의 그랜드 그랜드 체로키예요.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어떻게 그랜드 체로키에서 얘를 만들 수가 있냐고. 그럼 걔네가 형제라는 것도 짜증나겠네. 너무 싫어. 나는 그냥 얘는 페라리랑 형제인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패들 시프트도 쎄인가? 쎄네. 근데 이 커서 좋긴 하다 패들 시프트가. 근데 이 차 처음 사고서 이제 신랑이 이거 있으니까 한번 할 겸 타봐 이랬는데 사실 저는 그게 무슨 재미인지는 모르겠어서 한 번 써봤어요 패들 시프트. 이게 옛날 감성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수동의 느낌으로 타는 게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ZF 8탄 변속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혹시 변속성이나 이런 거에 그냥 놔둬도 뭐 어느 정도는 있을 건데 이걸 사용하면은 그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로 많이 주행을 하시나요? 패들 시프트로 다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좀 스피드를 느끼고 싶을 때는 써요. 제 차를 타면서도. 근데 제 차가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등에 PDK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지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는 거죠. 솔직히 그런 거를 여자들이 타면서 그런 것까지 느끼실 수 있는 분들 솔직히 많지 않지. 네, 페달을 하니까. 그럼 내가 보기엔 산타페 타셔야 돼요. 이거 산타페 타시면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손이 싸구려요? 산타페 정도 타도 요즘 우리나라 차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치만 산타페는 배기음이 없잖아. 여기서 배기음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언제부턴가 갑자기 차에서는 좀 소리가 나야 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내 차에 그 소리 튜닝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도 시끄러운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이게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난 알아요. 왜요? 저희가 지금 뭐 자동차 공업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튜닝 쪽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접하던 소리가 브라부스, 앞트, AC 시니처 이런 짱짱한 그 가변배기의 그 짱짱한 이쁜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고 지내왔기 때문에 맞아. 나도 모르게 차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난 처음에 우리가 튜닝 할 때도 앞트 막 이제 이런 거 할 때 저런 거 왜 해? 왜 막 브라부스 막 지바겐 같은 거 1,000만 원이 넘잖아. 그쵸? 저거 왜 해? 근데 장착하는 순간 아 이래서 네, 하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우리가 이게 알고 바뀐 것 나서부터 원래 차는 진짜 정숙해야 되고 꿀렁꿀렁해야 되고 막 원래 이거였는데 관점이 차는 밟으면 가야 되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좀 짜렁짜렁 좀 이렇게 그쵸. 울리는 맛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일반 커스텀 튜닝으로 낼 수 없는 소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높아진 거죠. 귀도 높아진 거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보단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이제 애기 엄마들이니까 차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처음 만나면 야 뭐야 너 튜닝했어? 막 이래. 아니야 언니 내 차 원래 이래. 막 이러고. 야 비싼 차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가슴이 아직 아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가슴이 많아요. 아파. 이건 이 하지만 소리 때문에 비싼 건데. 우리 같이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좀 제 주변 지인분에 차를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그 사람들 뭐 까이엔 타는 사람도 있는데 아 언니 차 타다가 내 차 타면 무슨 전기차 탄 거 같아. 약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아 역시 잘 샀어 이제 이러는 거지. 근데 난 지금 잠깐 일부러 내가 스포츠 모드를 안 켜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항상 롤링 때문에 엄청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 롤링 심하네. 안 느껴지세요 혹시? 피디님 혹시 팀장 안 느껴지세요? 차가 꿀렁꿀렁거린다는 느낌 없으세요 혹시? 꿀렁꿀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좌우로 이 롤링이 엄청 심하지 않아요? 이건 서스펜션 때문에 근데 약간 노멀일 때는 이게 서스펜션이 마세라티 자체가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 스포츠카 감성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팅 값을 좀 많이 타이트하게 해준대요. 타이트하게 세팅 값을 놓는데요. 근데도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지 근데 않게 약간 놓으면은 그 롤링이 약간 좀 되게 기분 나쁜 롤링이 아니고 그냥 승용차 탔을 때 약간 그냥 꿀렁거리는 그 정도 아닐까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왜냐면 이 차를 사기 전에 제가 이제 GLE 쿠페도 같은 거의 비슷한 선상이어서 이제 그것도 같이 시승을 하고 했었는데 엄청 꿀렁꿀렁거려서 그거는 잠깐 시승을 했는데도 아 이건 멀미나서 못하겠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이어서 이거는 단번에 아니야 그러고 아예 딱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거 시승했을 때는 뭐 그런 꿀렁거린 느낌보다는 이거 SUV인데 약간 좀 승용차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아서 근데 약간 롤링이 그러니까 그건지는 딱딱한 모르겠- 롤링이야. 아니야.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게 이 쇼바의 딱딱함이 조금 더 근데 묻어나는 롤링이라서. 이거는 약간 이 모드라 그런 것 같아. 그냥 노멀 모드로 키면 완전 그냥 승용차 느낌. 아니에요. 이게 아니 에어 서스펜션을 달고 이렇게까지 노면을 타고 롤링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이건 잘못된 거지. 근데 그래서 나는 그 르반테 타는 이 차주들한테 이건 내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 만약 원래 이 차에는 그냥 기본 세팅이 19인치 휠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차 그쵸, 외관을 아까 예쁘게 내가 하기 위해서 얘기했었어. 내가 이제 21인치로 인치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휠이 커지면서부터 이제 약간 이게 롤링이 심하게 오는 건지 저는 출고를 할 때부터 이제 인치업을 해서 출고를 했기 때문에 19인치를 찼을 때 그 승차감을 알 수가 없어서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시승을 했을 때는 그게 19인치로 제가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는 차가 되게 편안했었어요. 우리 신랑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다 해서 이제 이렇게 탔던 건데 막상 차를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완전 밸런스도 너무 틀어지고 막 이래서 센터 몇 번 갔어요. 근데 진짜 마세라티 진짜 안 좀 하나 생각났어. 뭐야? 센터가 완전 멀어요? 멀기도 멀고 인천 지금 저희가 인천에 있잖아요. 센터 어디 있어요? 센터 인천에 없죠? 성수나 성수. 아니면 이제 일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일산 쪽에서는 큰 작업을 못 한대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 성수동으로 항상 셀프카를 해서 보내긴 했었는데 뭐 휠 발란 그 뭐죠? 원래는 얼라이먼트를 보는데 그때도 못 잡았어. 처음에 출고가 됐는데 이게 너무 틀어져서 못 잡아서 결국은 우리 거래처 가가지고 거래처 사장님이 잡아주셨거든요. 고속 밸런스 다 봐주고 그러면서 왜 얼라이를 보면서 고속 밸런스를 안 봐주셨지? 이제 이러면서 고속 밸런스를 결국 봤는데 그게 다 틀어져 있던 거예요. 그 밸런스 문제였던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1차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피렐리 타이어를 꼈었어요. 네. 네, 지금 미쉐린 껴 있는 거 지금은 같은데? 미쉐린으로 이제 한 번 바꿨는데 피렐리에서 미쉐린으로 바꾸면서 더 심해졌죠. 아니요 더 좋아졌어요. 그래요? 그 피렐리 타이어가 스포츠 타이어라 그런가 더 롤링도 훨씬 심하고 노면 타는 게 그거 지금은 뭐 핸들 잡고 있다가 이 정도면 그때는 몸이 막 이렇게 탈 정도? 근데 이거 홀드도 안 잡혀요? 또 깔게 생겼네요. 이 차값이 얼마였죠? 이게 제가 샀을 때가 거의 1억 4천 정도 돼서 거의 우리가 취등록세 냈을 때가 1억 5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입차의 기본 옵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있어야 되는 옵션인데 저는 근데 그 홀드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제 차를 산 다음에 이 오토홀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오토홀드가 없니? 라고 해서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모르면 됐다. 그 오토앤 스탑도 아까 여기 누르셨잖아요. 이거 왜 안 써 있어 여기? 이거는 그 오토앤스탑이 매뉴얼로 들어가서 세팅을 항상 시동을 걸면 그때그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불편해서 근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배기음을 들으려고 탔기 때문에 항상 스포츠 모드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오픈 스탑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것도 불편한 게 그러니까 오토앤 스탑이 내가 쓰려고 찾는 게 아니라 끌려고 찾는 거거든요 원래. 그쵸, 끌려고 찾는데 저는 항상 그 기능이 필요 없는 모드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불편하지가 않죠. 기름을 항상 그렇게 뿌리고 다니신다? 그냥 항상 꽂고 다니죠, 주유기를. 뭐 있으니까. 아. 원래는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보러 갔는데 예뻐. 뭐 간지 뿜뿜이지. 근데 배기음이 없어. 그리고 너무 커서 간지긴 한데 애를 케어하기가 너무 그쵸, 힘들죠.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뒤에 카시트도 달고 그런 해야 거 따지면은 되는데. 이 차는 또 정보가 낮잖아요. 그래서 편하긴 하겠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네, 너무 그리고 크지 않으니까. 원래 그리고 저도 마세라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크롬 그릴이 너무 상어 같은 거예요. 너무 남성적인 거야.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이제 도깨비 공유가 타고 나왔을 때는 공유가 타서 너무 멋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신랑이 지금 공유차지. 도깨비 공유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야 그럼 너 그거 한번 리스트에 넣어서 봐봐 했는데 리스트에 넣으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싫었어. 난 그거 별로야. 그릴 너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했는데 매장 가서 이제 열어봤는데 시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거구나. 그 여기에는 이 차량에는 플러스가 된 옵션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냥 따로 주문한 게 아니고 네, 들어가 있었던 것들. 이거는 기본이라고 근데 하죠. 여기는 보통 옵션이 포르쉐처럼 많지가 않아요. 아. 거의 웬만한 게 다 옵션에 깔려 있었고 기본 옵션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막 포르쉐처럼 그래. 포르쉐는 옵션 장난 아니잖아요. 다 옵션이잖아. 갑자기 포르쉐 포르쉐는. 깐다고 해서. 근데 얘 그건 진짜 좋은 게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함정은 그거지. 옵션이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웬만한 옵션들이 없는 많이 것들. 없는 게 함정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르쉐도 그래요. 포르쉐도 운전에 필요한 부분을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 차도 솔직히 말해서 똑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운전에 필요한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옵션들만 들어가 있어. 막 솔직히 막 까시는 분들 중에 헤드업 없다고 까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맞아. 헤드업 그거는 저는 인정. 켜놓으면 있는 것도 전 끄고 운전하거든요. 헤드업이 저는 머리가 아파요. 그게 두통이 있어. 헤드업 딱 키면. 그래서 나는 그게 없어서 더 좋았고 그리고 막 여기 왜 허벅지 조절 시트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는데 뭐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더 길지 걸리적거려. 않으니까. 왜 시클 탈 때도 앞에 네, 다리가 저는 그게 걸리적거려. 저는 엄청 필요했거든요. 다리가 길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리에 짧은 사람은 필요 없지만 저같이 땅다리들은 그쵸. 없어도 돼요? 다리가 긴 사람들은 그게 무조건 필요해요. 아 그래요? 일단 이번에는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이게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따로 있나요? 이제 스포츠 모드는 배기만 열어주는 이제 그런 거고 스포츠 내가- 플러스까지 하면 서스펜션을 같이 잡아줘요. 예,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패들 시프트를 써야 되거든요. 아 그런 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운전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저는 단지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 들리죠? 이 들리네. 소리. 근데 사람들이 공지는 엄청 심하다고 했는데 이 노멀 모드에서 그렇게 들리진 않는데요? 뒷자리에서는 어때요? 들리나요 혹시? 공지는 많이 들려요? 노멀 모드에서? 노멀은 괜찮아요. 노멀에서는 안 들리고 세단 타시던 분들이 리뷰하려고 한 2, 3일 탄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박스를 타고 있으니까 음. 이 소음이라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니까요. 근데 약간 또 차는 무조건 이렇게 조용해야지 이렇게 맞아요. 타시는 그쵸. 분들은 이거 되게 좀 싫어하세요. 달리겠습니다. 저 이 소리죠. 무섭네요. 아 이게 한 3, 4단까지는 이 터보렉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네, 한 60, 그쵸? 시속 60 그때까지는 150까지는 항상 좀 무난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오 로바트 잘 나간다. 잘 나간다니까? 바쿤 많이 터지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크게는 안 들리는데 문 한번 열어서 한번 주행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방음이 진짜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르반떼가. 그래서 가끔씩 그래요. 아, 난 소리가 너무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성에 네. 약간 안 차는 거야 내가 듣기에는. 근데 이게 진짜 밖에서 많이 들리면 크게 안 들리네. 되게 시끄럽대요. 지금 일단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생각보다는 그렇게 쏘는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일반 스포츠 모드는 근데 생각보다 약간 굼떠요. 네, 터보렉이 좀 심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터보렉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이게 터보가 그때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하는 시간에 살짝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터보렉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저단 한 3단, 4단까지는 너무 굼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거기 이제 넘어가면은 쑥 이제 가요. 가속이 더 붙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약간 디젤 차는 또 토크발이 있으니까 그쵸 쑥 쏘는데 쏘는 맛이 있는데 이건 좀 그게 살짝 없어. 그렇다고 마세라티를 디젤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세라티가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공기 저항을 만나요. 공기 저항 마찰 개수를 엄청 줄인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초반에 치지 못하는 속력을 후반에 가면 갈수록 최대한 마찰 개수를 적게 한 다음에 계속 쭉 치고 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얘네가 당연히 정말 많은 신경을 썼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부분이. 굼뜨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 130까지는 그냥 한번 그냥 하면 치고 딱 올라가긴 해요. 그때야. 살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스포츠카보다는 있을 수밖에 그쵸, 그건 없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켰을 때는 쇼바까지는 이게 제어를 안 해주는데 스포츠 모드 플러스까지 들어가면은 쇼바까지 제어를 해준대요. 그때는 한번 가볼게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 플러스에서는 터보렉이 좀 덜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쵸.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터보렉이 있는데 근데 내가 배기 느끼는 게 잘못 소리는 느끼는 스포츠가 더 좋지 않나요? 네, 원래는 스포츠가 더 좋아요. 아 원래 그런 거. 네, 원래가 스포츠 모드가 배기 소리가 더 팝콘도 많이 터지고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요. 몇 킬로 정도 나와요?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 안 해봤는데. 원래 있는 분들은 기름 넣을 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혹시 집안이 아예 아니요. 뭐 주유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연비에 대한 그런 거를 아예 내려놓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연비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일주일에 딱 10만 원씩 넣어요. 주에 10만 원.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에 10만 원씩 넣으면 되지.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굳이 생각은 안 하고 일요일 되면 여기 기름 넣어야지. 맨날 스포츠 모드를 하고 다니시면서 네. 한 달에 거의 한 40 정도 쓰시는 거네요. 그쵸? 그거를 그렇게- 안 쓴다고 하면 거의 한 20만 원 정도로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해보시죠? 근데 사실 또 스포츠를 킨다고 해서 막 그렇게 절반까지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어차피 노멀 모드만 다녀도 일주일에 10만 원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기름에 뭐 그게 얼마냐 약간 그 차이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더 키고 다녔죠. 차량에 대해서 참 이게 태클 걸만한 거 뭐라고 해야 되지? 디스할 만한 거 솔직히 말해서 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차를 보는 기준에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달라지는 이제 것 그런 같아요. 거지. 우리가 지구공 리뷰도 해봤지만 똑같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지불을 했을 때 1억 5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1억 5천이지. 솔직히 지구공 탔을 땐 이게 1억 5천짜리 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도. 왜냐면은 똑같은 가격인데 비해서 막 이거는 그렇다고 뭐 안에 기장이 긴 것도 아니고 실내가 되게 잘 빠진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다시 차를 놓고 너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면 전 또 이거 살 거예요. 지구공은 이렇게 안 나가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 사람들이 르반떼를 왜 그렇게 까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인터넷에 보면 한국 3대 똥차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외제차 3대 똥차, 랜드로버, 제규어, 마세라티. 근데 안 타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차주로서 저는 그래요. 만족스럽습니다. 타보기 가성비? 전엔 까지 말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든지 차를 정할 때도 이 가성비라는 걸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정도의 금액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 그 정도는 있어야지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만큼의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차야? 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차를 그렇게 까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또 결론도 그건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 옵션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안 산 게 그 수많은 옵션이 제 마음엔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소리가 없기 때문에. 기승전 소리시네. 처음서부터 끝까지. 네. 어쨌든 이제 그 가성비는 다 누구에게나 이제 근데 기준이 진짜 틀린 거잖아요. 마세라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진짜 그 감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마세라티만 살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나는 이거의 디자인, 마세라티의 감성, 그 소리. 이 배기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 내에서도 이 배기를 만들 때 진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팀이 데려다다가 있대요. 예. 만들어 놓는 배기음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SUV보다 기능이 주행력이 떨어지냐, 승차감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냐,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타보니까 맞아요. 기능이라는 것들은 솔직히 그거 하나 없어도 차량은 무조건 굴러가기 나름이고 내가 어떻게 운행하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마세라티 그만 까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이 차를 타면서 많이 느꼈고, 제가 타고 있는 게 박스터라서 오히려 더 디스를 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차와 이 차의 그런 기능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도 정말로 SUV지만 제가 보기엔 이 차는 스포츠카예요. 뭐 맞습니다. 감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저처럼 달리고 싶은 맞아요. 애기 엄마들 그쵸, 르반떼로 오세요. 정말로 애가 있거나 내가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 솔직히 절대 스포츠카 못 타거든요. 맞아요. 승용차도 타기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 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차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태양TV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 리뷰와 차량에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제 얼굴 포토샵 좀 해주세요. 와, 근데 난 진짜 괜찮은데? 괜찮다니까? 나 이렇게 탄 거 처음이야.